와야 오늘 38번째 아빠 편지도 한번 라이딩 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 오늘 주제는 너의 인생의 마스터북을 가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인생의 마스터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보고 마는 그런 책이 아니야. 보고 또 보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번 재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로 성경이겠지. 성경은 읽고 또 읽어야 되겠지. 묵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영역별로 너의 인생의 마스터북을 가져야 돼. 예를 들면은 십진불류가 하나 대표적일 수 있겠지. 총류, 철학, 그 다음에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여러 가지 분야에 너만의 마스터북을 가져야 돼. 그 마스터북은 너에게 그 분야에 대한 전체상을 가져다주고 인사이트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돼.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분야의 권위자가 그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후에 함께 생각해야 될 바를 던져주는 그런 책들 있잖아. 그래서 마스터북은 첫 번째는 전체상을 제시해주는 책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영역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돼. 그래서 인생의 마스터북을 분야별로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가 자전거에 대해서 책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자전거의 전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전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의 역사, 또 어떤 자전거와 건강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의 방법과 기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좋은 라이딩에 대한 어떤 그 코스를 소개하는 바라든지 자전거의 매너와 예절, 자전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소재들에 대해서 얼개를 소개해 주는 거지. 자전거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야. 프로 사이클 선수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과 노하우들을 알 수 있겠지만, 아빠가 이야기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요약하고 트리빔의 능력을 통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분야별로 한국에 돌아와서 십진분류에 대한 어떤 그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네 인생의 마스터북을 정해봐. 예를 들어서 행정 영역에서의 마스터북은 어떤 책이 있을지, 경영의 영역에 있어서의 마스터북은 어떤 책, 철학에 대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인물 철학, 시대별 사상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으니까 너의 입장에서 분야별로 마스터북을 스스로 선정해보고 또 아빠와 함께 고민하면서 읽은 책 중에 아직 읽지 않았지만 꼭 읽어야 될 책들을 선정해. 그리고 그 책들은 재독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읽어야 되는 거지. 한번 읽고 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읽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책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 그 책들 중에서 네가 꼭 읽어야만 하는 그런 책들, 너의 스스로 그 책들을 선별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겠지만, 바로 그래서 아빠와 같은 스승, 그리고 또 그 책들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이들의 지혜,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재독을 하면 어떤 도움이,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처음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그 깨달음, 그리고 인사이트, 그때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재독을 할 때 얻게 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1년 전의 나와 1년 후의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야. 초기값 자체가 달라진 거야.
세상에 대한 경험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1년 동안의 경험과 공부, 나의 내공이 쌓여가면서 그때도 있었지만 안 보였을 뿐 1년 뒤에 다시 그 책을 보니 그 저자가 강조했던 그 부분이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제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가 있는 것이지만 1년 전에 내가 있는 것과 1년 후에 내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책을 바라보는 거야.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어? 그럼 오늘 성경을 또 읽잖아. 그러면 다른 내가 있는 거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차이가 있잖아. 바로 그것이 인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야. 1년 전에 읽었던 성경과 오늘 읽었던 성경, 1년 전에 그렇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오늘의 그 책에 뭐 감명과 깨달음과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나만의 인사이트가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변화와 성장이 없었다는 거야. 인간의 변화와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너의 인생의 마스터북을 찾아, 그리고 구입해, 그리고 너의 책장에 꼽아둬. 혼자 읽고 그룹 속에 들어가서 읽고, 때로는 너가 그것을 읽고 난 뒤에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 북 리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인생의 마스터북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은 세상의 지혜자들의 그 지혜, 그 겉면, 그것을 멘토링 그리고 코칭, 바로 그런 멘토와 코치를 내 옆에 두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야. 그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날도 멀지 않았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는 그 시각 이후에 그곳에서 한번 너의 인생의 마스터북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2019년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해결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 너의 인생의 마스터북, 내가 20세가 되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들, 그리고 20세 이후 30세가 될 때까지 재독해야 될 책의 목록들, 평생에 걸쳐서 읽고 또 읽어야 될 그런 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다. 오늘의 주제, 너의 인생의 마스터북을 가져라. 잘 생각해보고 특별히 오늘도 성경 묵상하는 시간 꼭 잊지 말고,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기와 쓰기는 너에게 있어서는 항상 병행이 되어야 돼. 책을 안 읽는 사람에게야 쓰기가 고통이겠지만 너에게 있어서 쓰기가 없는 그 읽기는 큰 변화와 성장과 너의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경험을 가져다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하고 힘쓰기 바란다. 이제 연풍문고 거의 다가왔다. 이제 그만 인사할게. 오늘도 행복해라. 못 꺼지네.